강남구 다음으로 제가 찾은 물건이 서초구에 2021 타경 111534 이것도 제가 아파트를 찾았는데요. 서초 리시온의 이제 4층 428호 이제 여기도 투기과열지구 15평 1차가 유찰이 되고 2차, 3차 유찰이 됐는데 3차에서 매각을 받았는데 한 명이 미납을 했습니다. 6차가 2억 4,740만 원 정도 KB 시세 매매 5억 3천 전세는 한 3억 7천 아실 시세는 올해 6월에 5층 매매가 5억 5월 6층 전세가 3억 7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권리 분석을 좀 제 견해로 봤을 때 인수해야 할 임차인 전세 보증금이 3억 5천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혹시 이 물건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KB 시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좋은 아파트네요. 나홀로 아파트는 원래 KB 시세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KB 시세가 있으면 대출도 잘 나오고 좋은 아파트겠네요. 일단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3차에 아까 한 명 미납을 한 입찰자가 한 명 있었다라는 거. 사실상 뭐 실수였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실수였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사건에 응찰을 한다라면 원래 입찰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만 납부를 하면 되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미납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 20%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아셨으면 좋겠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리관계가 애매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임차인이 추정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왜 꼽으셨는지 뭐가 좋다라고 그냥 서초구니까? 딱 걸렸죠. 왜 뽑은 거예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임차 보증금을 나중에 더 예를 들어 더 나중에 유찰이 되면 임차 보증금 인수할 거 각오하고 그만큼 더 싸게 받으면 되지 않을까. 사실상 이 사건도요 마침 저한테 문의 주시기 전에 저도 메모를 해놓은 사건이네요. 제가 메모를 뭐라고 해놨냐면 서울에서 1억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해놨어요. 서초구에 있는 걸, 서초동에 있는 걸. 이쁘고 썸네일 괜찮은데요? 괜찮네.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입주 아니고요. 1억 이하로 구매입니다. 1억 이하에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치 빠르신 분은 차이를 분명 아실 거예요. 1억 이하로 입주하는 것과 구매하는 건 다르거든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매매할 때도 갭 투자들 하시잖아요. 경매로도 갭 투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임차인을 활용한 갭 투자로 할 수 있는 아파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린이라고 하셨는데 임차인의 보증금을 찾아내신 게 사실 좀 놀라운데 어떻게 찾아내셨을까요? 이게 서초 리시온이 나홀로 아파트인데 KB시세랑 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2020년 2월 26일인데 전입일이 들어오려면 일단 매매한 뒤에 전입일자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일자 한 2, 3개월 전 거에 실거래된 전세 가격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수가 나왔다. 예. 사실상 실거래액에서 호수는 안 나오고 층수로 추론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시네요. 신동산 형님께서는 실제는 공인중개사십니다. 공인중개사. 원래 경매 입찰 대리까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본인 스스로 찾아낼 수가 있는 분이군요. 그러나 이게 서초구 아파트라서 KBC 나온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우수한 물건을 찾아오시는 그 내 눈. 멋지십니다. 그런 분이 배우는 대부경님께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전세인의 임차 보증금을 인수하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면 간단하죠.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실거래되는 금액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5억 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다라면 5억 원 기준에서 임차 보증금이 3억 5천 정도 추론이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3억 5천만 원을 빼면 1억 5천 남고 취득세 빼고 이것저것 대출 뭐 빼고 해서 내 입찰 금액은 뭐 1억 원저리 이런 식으로 입찰 금액만 산정하시면 전세 끼인 투자가 될 것이고 그 후에 임차인하고 명도는 따로 협의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참 더 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얼마예요? 2억 5천 정도. 몇 번 더 떨어져가지고 원하는 금액이 될 때까지 숙성시키고 째려보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랬군요. 이 정도 수준이면 좋은 물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서초구 다음으로 찾은 거는 용산구에 202 타경 56172입니다. 다가구 빌라인데 전용 면적이 38.12평 1차 감정가가 15억 7천 유찰이 되고 2차도 유찰이 되고 3차도 유찰이 되고 4차 8억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다가구 물건이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거주하는 분들이 조금 파악이 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안 말하면 안 돼요? 내가 사고 싶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다가구는 사실상 경매에서 초급자가 접근하기에는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다가구는 일반 주택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게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셨는지 혹시 다시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하셨는지. 그냥 그렇게 다가구니까? 사람이 사는 것처럼 보여서 네. 불이 켜져 있나요? 사진 속에 사람이 등장했나요? 네. 그게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3회나 유찰이 된 사건이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일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검증된 데이터를 입찰자들한테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를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등록된 임차인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다가구 형태의 주택이지만 소유주가 갖고 있는 단독주택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이도는 확 떨어집니다.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입찰할 수 있는 난이도는 확 떨어지고요. 다만 지금 소유자가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하신 것 같아요. 소유주가 사망을 하시면서 경매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매 사건 보다 보면 종종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 공식적으로 이런 문장이 한번 등장하면 삼가 고인의 명복을 한번 비는 기도를 요청합시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상속이 된 주택이 갖고 경매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저는 이 사건은 권리상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없다 판단이 돼요. 아무런 하자도 없고. 근데 동사님 앞에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돼요. 토지 면적이 38.9평이고요. 건물 면적이 38.1평이거든요. 네. 이 용적률 거의 100% 아닌가요? 이게 가능한가요? 네네. 1종일 경우에는 가능하죠. 근데 이게 2종이더라고요. 아, 2종이에요? 와, 이거는 2종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사업성 원래는 유지하지 않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시에 사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업성보다는 실제 내가 편리하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목적을 두고 건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보존 등기 자체가 96년도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집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좀 더 그런 거죠. 저는 3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15억에 감정이 된 것이 8억까지 떨어질 정도로 왜 입찰이 없었을까? 용산인데, 청파동인데, 단독주택이고 임차인도 없는데, 아까 동산 형이 서두부터 이거 내가 할게요 라고 하셨을 만큼 좋은 지역인데 왜 떨어졌을까? 이 부분도 사실 좀 애매한데 예, 저는 사실 권리상으로는 문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출도 제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건축물 대장도 확인해 봤더니 그 어떤 하자 사항도 없고 하다못해 위반 건축물 하나가 없어요. 단독주택에서 1억이 쉽지 않거든요. 제시 외 건물 하나조차 없다라는 거 쉽지 않은데 근데 제가 지도를 켜보고 아 이래서 혹시 인기가 없나? 라고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일단 집이 도로가 닿아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겠더라고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하도로 조그만 게 있네요. 있는데 그거를 로드뷰로 보니까 거긴 차로 진입도 못하고요.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 가파른 계단이 있는 아주 조그만 길이 이거 제가 볼 때는 4m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폭이. 그냥 길이죠. 그냥 길. 입지는 정말 좋지만 투자 가치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냉소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면 지금 평당 얼마예요? 지금 토지 면적이 약 39평인데 거의 2천만 원.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2천만 원이면 안 사요. 무조건 사야죠. 이거는 사업성이 무조건 나와가지고 요거는 일반적인 다세대를 하나 지어도 돈이 남는 그런 사업성을 가진 토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요거 얼마에 어떻게 입찰하면 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우리 제공님께서 상담해 주시고 강의해 주실 겁니다. 수강 신청을 하시던 낙찰 의뢰를 하시던 또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산이 형님께 질문이 한 가지. 이거 허물고 빌라 지을 수 있나요? 그쵸,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할게요 이거. 이렇게 저희가 자양 자동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만들어 드렸잖아요. 또 심지어 그거 사신 분들이 또 시세 차익 2억 넘게 나섰으니까 그렇게 가능한 아주 비슷하게 가능한 곳 같이 보입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이 공사할 때 쉽지 않을 것 같죠. 부시는 것도 힘들고 짓는 것도 어려우니까 옛날에 우리 80년대 기억나요? 80년대? 그때는 이렇게 수레에 끌고 가서 이렇게 부었어, 진짜. 그렇게 공사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지면 가능합니다. 부동산 디벨로퍼죠. 거의 초고수. 개발로는 굉장히 많이 오래 하셨으니까 믿고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이것 좀 잘라주세요. 제가 하게. 아시겠죠? 야, 우리 전문가님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네. 지가 화나네요.